안녕하십니까. 지난 영상 이후 많은 분들께서 응원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남겨주신 댓글에 한 분 한 분 답변을 드리지 못하여 죄송한 마음입니다. 조금 시간을 주시면 저도 좀 추스르고 다시 좋은 모습으로 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현재 상황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드리는 것이 지금까지 베나TV를 아껴주신 시청자분들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하고 영상으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며칠 전 베나TV를 위탁 운영하던 사단법인 배우고 나누는 무지개 두 분께서 영상을 통해 현재의 일들에 대해서 입장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서 함께했던 시간들이 있던 만큼 저도 가슴이 타들어가는 심정입니다. 고민했습니다. 제가 다시 소명을 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억울해도 예전처럼 삼켜야 하는 것인지. 그렇지만 지금 일이 벌어진 상황에서 제가 말을 아끼는 것은 오해만 더 키울 것 같고 잘못된 내용을 바로잡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서혜주 이사장님께서 올리신 영상 첫 부분에 눈물을 훔치시는 것을 보고 진실과 진심을 이야기하실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내용은 결국 저와 아버지에 대한 사실 왜곡이고 전직 이사장인 저에게 책임을 넘기는 내용이었습니다. 결국 다시 저에 대한 공개적인 망신 주기를 하시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먼저 베나TV 광고 수입을 법인이 아니라 본인이 가져가셨다고 인정하면서도 그 돈은 직원들 고생한다고 보너스처럼 챙겨주셨다고 하셨습니다. 횡령 의혹이 있는 그 돈을 직원이 아닌 이사장님도 받아가셨습니까? 그 돈 전액을 직원들 보너스로 사용하신 게 맞는지요? 혹시 이사장께서 사단법인과 별도 운영하던 개인 식당의 수고비라고 지급해 주신 돈이 결국 그 돈이었는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라도 해명해 주시면 저는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단법인의 직원을 개인 소유 식당에 근무하도록 했지만 대신 많은 식사를 제공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식사를 제공받았다기보다는 식당에서 직원들이 남는 재료로 알아서 챙겨 먹었다는 것이 사실에 더 부합할 것 같습니다. 제가 배나수제 순두부에서 저녁 장사를 마치고 밤 9시경 식사 중인 사진입니다. 배나수제 순두부 서혜주 대표님, 지금 노동청에 가셔서 진술하실 때는 제가 일한 게 고작 저녁 6시까지라고 하면서 밤 늦게까지 일했던 명백한 사실조차도 거짓으로 일관하고 계십니다. 법적 절차에서도 거짓말을 하시는 것은 큰 죄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저녁 장사, 서빙 마치고 냉장고 및 반찬 정리하고 쓰레기 버리고 그 많은 그릇들을 설거지하고 밤 9시에 이렇게라도 제공받은 식사는 무엇이란 말입니까? 저는 서혜주 이사장님 영상에서는 최소한 사실에 기반해서 말씀해 주실 거라 생각했습니다. 또한 서혜주 이사장님께서는 영상에서 저와 대화한 녹음 파일도 공개하셨습니다. 해고 이후 저에게 그렇게 얼굴 보면서 대화하자고 하셔서 찾아뵙던 그 자리. 저 또한 오랫동안 뵙던 분들과 더 이상 못 본다는 생각에 울컥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날 나누었던 대화는 모두 진심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녹음을 공개하여 저에 대한 직접적인 해고가 없었고 제가 자진 퇴사한 것처럼 전략적으로 사용하시니 그날 보이셨던 눈물 또한 이젠 진심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노동청에서도 그 녹음 때문에 제가 해고당한 게 맞냐고 합니다. 실제로 그 녹음 때문에 저는 강제 해고를 당하고도 실업급여도 받지 못했습니다. 저와 친분이 있던 분들조차도 자기 발로 나가고 나서 왜 그러냐고 되려 저를 나무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사단법인 이사장님께서 먼저 제가 자진 퇴사했다는 취지로 녹음 파일을 공개하셨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바로잡기 위해 자료를 하나 공개하고자 합니다. 부득이하게 이런 자료를 공개하게 된 점 정말 죄송합니다. 야!
지네가 회사에 시시콜콜 다 말하냐? 아니요, 시시콜콜 다 네 말하지 애미 근데 왜 않아요. 그딴 식으로 말해 나한테? 네 애미라고 말씀하지 마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뭐라고? 아니죠. 주말이니까 뭐라고? 전화하기도 애매할 뭐? 수 있고. 전화하기 어려운 게 문자 아니야? 그러니까 카톡으로 먼저 남겨둔 알았다고. 거고. 그만두라고 회사. 난 대표니까 너 자를 수 있어. 아니요, 알았지? 전 그만두고 싶지 왜 그만 안 않아요. 두고 싶니? 전 베나TV 일 하고 해? 싶으니까요. 누가 하라 했어 너로? 난 너랑 일 못해. 대표가 나가라는데 뭔 말이 많아. 나가. 꼴 사나우니까 나가. 야, 아닙니다. 네가 대표야? 딱 앉아서 이건 야, 네가 대표야? 아 진짜 재수없어. 야, 네가 대표야? 딱 앉아가지고 지금? 야, 일하러 왔어요. 야! 그래서 일을 하려는 거예요. 나가라고 이 보소라. 사표 쓰고 나가. 아니요, 저는 사표 쓸 생각 없고 저는 일 어제 그만두고 보소라. 싶다고 그냥 하는 일해. 나도 거예요. 월급 안 줄 거야. 난 일 안 시킨다겠어. 계속 일해. 난 너 월급 줄 마음 없어. 왜? 난 일 그만두라고 했으니까. 이 일 후 집으로 돌아가고 다음날 출근했을 때는 사무실 출입문 비밀번호가 바뀐 후였습니다. 다른 직원에게 사무실 비밀번호를 알려줄 수 있냐고 해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제가 수년 동안 일했던 직장 현관문은 닫혔고 저는 그 앞을 한참을 서성이다 돌아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제가 이번 일로 가장 힘든 것은 사단법인의 설립자이신 아버지를 허위 사실로 모욕하는 부분입니다. 아버지는 그렇게 당하시고도 시청자분들께서 현명하시니 진실을 보고 계신다고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정말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최대한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와 아버지의 험담을 하시는 분들께서는 아버지가 대표로 계실 때 회사에 어떤 벌금 제도가 있다고 공격을 하시며 장원재 전 이사장님이 경영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깎아내리려고 합니다. 사실 그 벌금이라는 것은 당시 상근직 직원끼리 업무적으로 서로의 약속을 잘 지키자는 취지였습니다. 회사에 지각하거나 회사 내 규칙을 지키지 못할 때 서로 벌금을 내보자고 했던 것입니다. 아버지께서는 비영리 조직은 수평적 구조라서 대표라고 할지라도 직원들에게 어떤 규칙을 무조건 따르라고 하면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시 대표셨던 아버지도 실수가 있으시면 자발적으로 벌금이라고 내시면서 다른 직원들도 자연스럽게 참여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렇게 상근 직원들이 모은 벌금으로 가끔 회식도 하고 순기능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상근 직원들의 작은 약속이라 당시 프리랜서로 일하던 현재 사단법인 집행부분들은 해당하지도 않았고 당연히 벌금 같은 건 내신 적도 없습니다. 저는 이런 일들이 누군가를 깎아내릴 만큼 문제될 일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나 아버지께서 과거에 했던 작고 사사로운 일들을 들추어서 무슨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상한 것처럼 몰아가시는 건 무슨 의도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분들이 유튜브 영상이나 다른 분들에게 일일이 전화하면서까지 아버지를 모욕하시는 것 중에서 더욱 황당하고 이해할 수 없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분들은 아버지께서 이사장직에 물러날 때 법인에서 2천만 원을 빼가셨고 그로 인해서 당시 집행부에서 경영상 굉장한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합니다. 돈에 대해서 구체적인 이야기는 삼가하려 했습니다만 이에 대한 허위 사실이 이미 너무 많이 퍼졌기에 바로잡고자 합니다. 그분들이 말한 2천만 원은 베나TV 사무실의 임대차 보증금입니다. 사단법인이 존재하기 이전에 사단법인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오래전부터 아버지께서 사용해 오시던 사무실의 보증금입니다. 법인 사정이 어려우면 먼저 빌려라도 주고 나중에 돌려받아도 되지 않겠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정을 고려하여 아버지께서는 서울에 사단법인이 사용하실 새 사무실을 잡아주셨습니다. 아버지 지인분에게 어렵게 부탁하여 사단법인이 보증금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사무실을 잡아주셨습니다. 더욱이 월세도 정말 저렴하게 맞추어 주셨습니다. 그분들은 순두부 식당 차릴 때 보태 쓰겠다고 아버지께 그 2천만 원을 두고 가라는 거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버지께서는 보증금 2천만 원을 빌려준 것과 별도로 사단법인 설립할 당시에 2,500만 원을 출연금으로 기부하시기도 했습니다.
사단법인이 존재하지 않던 장원재 개인이 베나TV를 운영할 당시에는 매달 수백만 원씩 사비를 들여 운영비를 충당하셨습니다. 이런 아버지께서 무엇을 그렇게 잘못하셨단 말인가요? 이렇게 그분들은 사실을 왜곡하면서 감정적 언사로 마치 본인들이 피해자이고 저와 저희 아버지를 나쁜 사람 취급하며 자기들이 베나TV를 운영해야 된다고 말해왔습니다. 대전 숙소에 대한 허위 사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그분들 댁에 염치 없이 가서 숙식을 해결했다고 하고 그분들은 마치 저를 먹여주고 재워준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20대 여성이 전혀 연고가 없는 지역에서 다른 사람들 사는 집에 들어가서 지내고 싶었을까요? 그런 숙소는 제가 원해서 간 걸까요? 제 거처가 잡히기도 전에 빨리 대전 내려와서 일손을 도우라고 잠은 본인들 집에서 자도 되는 거 아니냐고 해서 불편을 감수하고도 버텼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자신들이 저를 먹여주고 재워주었다면서 자신들을 배덕했다는 것처럼 말합니다. 저는 이번에 절실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러한 비상식적인 모함이라도 당사자가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금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는 것도 그러한 취지로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난 영상의 많은 댓글 중에서 제가 이사장직을 맡다가 왜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는지 궁금해하시는 글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단법인의 이사장이 현재 탈북민분으로 변경된 이유는 이렇습니다. 저를 재워주고 먹여주셨다고 주장하시는 그분들께서 탈북민이 법인의 대표로 있어야 국가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한 것이 이유입니다. 그분들은 다른 단체는 탈북민이 대표라서 국가에서 지원을 많이 받는다며 탈북민이 대표가 되는 것이 사단법인도 살고 베나TV도 사는 길이라고 말해왔습니다. 저는 국가지원제도에 대한 정보가 없었고 그분들 중에서는 다른 탈북민 단체에서 활동하셨던 분도 계셔서 그분들 말이 맞겠거니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2021년에 들어서 이사장직에서 사임하고 회원분들에게 현재 이사장을 추대해 주실 것을 부탁하였습니다. 이사장이 변경된 것은 방금 말씀드린 이유 이외에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그분들의 진심이길 바랬습니다. 이제와 돌이켜보면 그분들을 너무 많이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분들 식당 확장한다고 돈을 좀 빌려달라 하셔서 700만 원을 빌려드리기도 했습니다. 계약서도 없고 이자도 없이 빌려주었습니다. 정말 제가 뭘 믿고 돈까지 빌려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다행히 빌려주었던 돈은 받았습니다. 제 날짜에 못 받아서 변호사님께서 내용 증명을 써주셔서 받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사단법인의 회원 여러분, 이번 김주성 이사님께서 제기하신 횡령 의혹에 대하여 소상하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사단법인 배우고 나누는 무지개의 김주성 이사님께서는 며칠 전 사단법인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저의 실명을 공개하며 제가 법인의 돈에 탐을 냈다고 주장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분께서 저의 이름을 특정하여 공개하셨고 그 사안에 대해서 정확한 설명을 위해 부득이 실명으로 설명드리게 되는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비영리 사단법인의 이사는 원칙적으로 월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외적으로 상근 업무를 수행하는 상임이사인 경우에만 직원으로 등록하여 월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주성 이사께서 2019년경 장원재 이사장님께 한 가지 부탁을 하셨습니다. 김주성 이사님이 현재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직장이 없다고 하시면서 이사님과 이사님의 가족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 사단법인의 직원으로 넣어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비영리법인의 이사는 상임이사 외에는 급여를 지급할 수 없습니다. 이는 우리 사단법인 정관에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김주성 이사님에게 상임으로 근무하실 수 있는지 여쭈어 보았으나 다른 곳에 방송 나가는 것이 있기 때문에 상근은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대신 급여는 적어도 상관없으니 건강보험만 들 수 있으면 괜찮다고 하셨습니다. 여러 논의 끝에 김주성 이사님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근은 아니지만 직원으로 등록해드리기도 했습니다. 대신 월급은 최소한으로 하고 출연료는 법인 활동비로 환원하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김주성 이사님 영상에서는
법인에서 적은 급여를 주면서 일을 많이 시켰다고 하지만 사실과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김주성 이사님이 출연료 명목으로 받아서 제 통장으로 직접 이체하신 돈이 바로 횡령을 설명할 수 있는 핵심 자료입니다. 저희 베나TV 후원자분들 중에서는 출연자를 지명하셔서 후원금을 전달해 주실 것을 요청하시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사장으로 있던 시절까지는 베나TV에서 출연자분들에게 후원금 전달식을 영상으로 올려드린 것도 실제로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들 중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신용에 문제가 있는 분도 계셨습니다. 그러한 출연자분들에게 정상적으로 후원금을 드리게 되면 그분들의 소득이 잡히게 됩니다. 후원금을 받았다가 오히려 생계지원금이 끊겨서 곤란하거나 받은 후원금을 신용회복 절차에서 몰수당할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법인 사업자가 명목 없이 현금을 꺼내서 그 출연자분들에게 드릴 방법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단법인의 임직원들은 평소에 출연료나 심리상담 수행 등으로 월급 외에 추가 수당으로 지급받은 돈은 따로 모아두었습니다. 그렇게 마련한 돈은 말씀드린 것처럼 소득이 잡히면 오히려 불이익이 생겨 후원금을 받기 어려우신 분들에게 현금을 드렸습니다. 또한 출연자 외에 저희 영상 제작을 도와주시는 분들 중에서도 신용불량자분이 계셔서 현금으로 수고비를 지급해드리기도 했습니다. 저를 고발하신다는 분들도 잘 아시는 분입니다. 이처럼 피치 못할 사정으로 소득이 잡히는 것을 원하지 않는 분들이 계셨기에 이분들의 사정을 고려하여 현금으로 지원해드리는 것이 차선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거기에 제 명의의 통장이 사용되었습니다. 그 통장은 실질적으로 법인의 재산을 보관하던 통장이라 항상 법인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었고 지금도 법인 사무실에 있습니다. 지금 저를 고발하신 분들이 무슨 자료가 있다면서 여기저기 뿌리고 다니시는 것도 여전히 법인 사무실에 있는 그 통장일 겁니다. 사실 처음 고발장을 받고도 내용이 이상해서 제가 무엇을 횡령했다는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청자분들에게도 정확한 내용을 설명드리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김주성 이사님께서 공개해 주신 내용을 되짚어보면서 그 횡령이 뭔지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김주성 이사님이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이사님이 직접 제 명의 통장으로 이체하셨습니다. 상식적으로 제가 김주성 이사님에게 돈을 요구할 정도의 높은 지위에 있었을까요? 조직도상 이사의 지위가 사무국장보다 높을 뿐만 아니라 연배도 저보다 높으신 분입니다. 백보양보해서 제가 김주성 이사님에게 감히 강압적으로 출연료를 저에게 달라고 했다면 현금으로 뽑아서 달라고 했을 텐데 기록이 다 남는 계좌이체를 해달라고 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김주성 이사님, 정말 이사라는 지위에 계셨는데 몰랐던 것인지요? 김주성 이사님은 평범한 이사도 아니셨고 사단법인 발기인이셨습니다. 그 말은 즉 처음부터 사단법인에 관여해 오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영상에서처럼 이사님께서 직접 이체해놓고 나는 몰랐다, 제가 하라고 해서 했다 라고 하는 게 정말인가요? 저희 측 변호사님께서는 후원금 전달 영상도 남아있고 현금 지급받고 실제 근무하신 분의 기록도 있어서 크게 문제되진 않을 거라 하십니다. 만약 제가 횡령이라면 제 명의로 관리되던 통장에 돈을 넣어주신 분도 같이 문제가 될 거라고 하십니다. 저는 다만 김주성 이사님의 고발로 당시 기초생활수급자나 신용불량 상태셨던 분들께서 큰 불이익을 입게 될까 우려됩니다. 그리고 제가 하지도 않은 심리상담을 하고 돈을 가져갔다고 주장하기도 하셨습니다. 최근 김주성 이사님 측에서 저희가 심리상담했던 사진을 올려둔 법인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째로 삭제하신 걸 확인했습니다. 증거를 왜곡, 허위 고발하여 수사기관이 잘못된 일을 하게 하는 것은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김주성 이사님, 이사님은 최소한 발기인으로 사단법인의 역사를 봐오셨던 분입니다. 제가 겪었던 것들을 지켜보셨을 겁니다. 출신을 떠나서 객관적 시선에서 생각해 주실 거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거짓말하시는 분들 편에 서게 되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요?
지금 김주성 이사님 개인 유튜브 채널 방송하시는 거, 사단법인의 스튜디오와 영상 편집 인력 지원받는 그 암묵적 편의가 이유인지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많은 분들에게 전화하여 사실을 왜곡하고 저희를 모욕하고 계시는 겁니까? 게다가 다른 탈북민 유튜버에게 저희 모욕하는 영상을 공유하게 하는 건 무슨 의도이십니까? 제가 해고당하는 날까지도 그곳에서 유일하게 이사님만큼은 중립적으로 봐주실 거라고 부탁드립니다. 제발 다른 분들에게 전화하여 저와 저의 아버지를 욕하시는 것을 멈추어 주시길 정말 부탁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사단법인 회원 여러분, 여러 이유를 떠나서 이사님께서 상근하지 않음에도 상근이사로 등록한 사실은 결국 원치에 맞지 않는 일이었기에 저의 불찰입니다.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기초생활 수급자분이나 신용회복자분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드리고자 따로 현금을 마련해드린 것도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일입니다. 더 합리적인 방법을 생각했어야 하는데 저희의 불찰입니다. 더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언젠가 저희 행정 업무를 자문해 주시는 분께서 선이라도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언젠가 문제가 될 거라고 조언해 주셨는데 그때는 일이 이렇게 될지 잘 몰랐습니다. 제가 원칙을 지키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책임질 것이 있으면 책임지겠습니다. 현금으로 후원받으신 분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가 떠안고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 길을 선택하겠습니다. 당시 사무국장으로서 원칙을 소홀히 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회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최근 사단법인 측에서 모 채널에서 사과문이라고 올린 영상은 실제 내용은 결국 저를 험담하는 거였습니다. 간략히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분은 제가 녹음한 것을 비방합니다. 만약 그날 제가 녹음 버튼을 누르지 못했다면 제 진실을 알릴 수 있었을까요? 지금 녹음 파일을 노동청에 제출해도 그분들은 여전히 해고가 아니라고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분이 시청자분들 앞에서 보인 눈물 영상 하나로 저의 진실은 쓸려 내려갔을 것입니다. 아마 저만 거짓말쟁이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전부터 비슷한 일들이 있었기에 제가 녹음 버튼을 눌렀지 않았을까요? 그런 일이 없었다면 녹음을 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해고 당일 녹음은 그전까지 제가 들었던 모욕과 감당하기 어려웠던 저급한 농담의 10분의 1도 안 될 겁니다. 또 영상에서 저에게 사단법인에서 300만 원 월급을 받았는데 왜 세무서에 21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이야기한 건지 이유를 설명해달라고 매우 강하게 요구하셨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세무서에 210만 원을 받았다고 한 이유는 제가 받은 월급이 210만 원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법인에서 저에게 300만 원을 주셨다는 자료를 제시해 주십시오. 또한 출연자분에게 후원을 강요했다는 허위 사실과 명예훼손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그 강요받았다고 증언해 주실 분들은 아마 가족이거나 의형제에 가까우신 분일 것입니다. 그분들만의 왕국을 만들기 위해 누군가를 매장하는 방식이 서로 말 맞추고 증인해 줄 사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저와 제 아버지를 포위하고 있는 가짜 소문은 이렇게 생성되고 있습니다. 그분들, 영상 하나로 사람 죽을 수도 있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행동을 누가 시작했습니까? 본인들의 허위 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으로 고통받은 저와 제 아버지, 어땠을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또한 그러한 영상을 올리기 전부터 이미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화해서 저희를 모욕하고 다니셨습니다. 그 길었던 고통의 시간을 장원재 이사장님과 제가 왜 참으신지 아십니까? 저희는 최소한 사단법인과 베나TV의 명예는 지키고 싶었습니다. 제가 속했던 단체가 이런 일들로 욕먹는 걸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사단법인의 집행부에 계시는 분들이 사단법인의 명예가 더럽혀지는 것은 상관없고 본인들이 오래전부터 구상해놓은 영리사업만 중요합니까? 식당에선 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심지어 해고당한 사람한테 카톡해서
식당에서 일한 적 없고 사단법인에서만 일한 걸로 세무 처리하겠다라고 통보하는 건 어느 분의 생각인지요? 순두부 식당 키워서 두부 공장 만들고 프랜차이즈 하려는 게 우선이고 사단법인 회원들과 베나TV 시청자분들은 뒷전인가요? 영상에 나와서 본인들이 순두부 식당을 해서 베나TV 구독자 늘고 광고료 많아졌다고 말하면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주객 전도된 상황조차 판단 못하실 거라고 그렇게 쉽게 생각하셨습니까? 한순간, 단 한순간이라도 솔직해지셨으면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죄송합니다. 전 그분들의 눈물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제가 속았던 건 제가 어리숙해서였다고 쳐도 시청자분들까지 속이려고 그런 저열한 영상을 계속 올리는 건 정말 참기 힘듭니다. 시청자 여러분, 사단법인 회원 여러분, 저는 오랫동안 베나TV의 PD였고 한때 사단법인 배우고 나누는 무지개의 사무국장과 이사장으로서 지금의 상황은 저에게 책임이 많습니다. 오늘 최대한 자세히 말씀드리고자 하는 과정에서 다소 감정이 격해져 말에 실수가 있었다면 용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가감없이 지적해 주시면 달게 받겠습니다. 오늘 저의 영상에 대해서 많이 혼내주십시오. 시청자분들께서 남겨주시는 말씀 하나하나 살피어 명심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베나TV는 잠시 멈추었지만 머지않아 다시 시작할 것입니다. 2014년 아버지께서 핸드폰 2개로 시작하셨을 때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베나TV는 지금 스튜디오도 없고 카메라, 마이크, 작은 조명 하나 없습니다. 그렇지만 베나TV를 믿고 기다려주시는 시청자분들을 꼭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성숙한 모습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